자, 고2 6월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문법 파트입니다. 11에서 12번 다음 그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다. 자, 어근이 뭡니까? 뜻을 갖고 있는 부분. 접사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접사라는 말을 들으면 파생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생어. 즉,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고, 단일어는 어근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뜻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즉 뜻이 두 개 이상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파생어가 바로 접사예요. 즉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접사라는 말 나오면 바로 이건 파생어와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생어는 형태가 접두사 어근 또는 어근 접미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생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접사가 붙어서 뜻을 첨가하거나 또는 품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파생어예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용어하고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용어와 개념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며 접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주변 부분이다. 접사는 어근에 덧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파생접사라고 부른다. 헛수거와 일꾼의 수거와 일은 어근이며 헛과 꾼은 접사다. 자, 그래서 여기 개념 설명되어 있죠. 용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근은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므로 단어는 하나 이상의 어근을 포함한다. 구성 요소가 두 개인 경우로 한정하면 우리말 단어는 어근, 어근 접사, 접사 어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어근끼리 있는 것은 합성어죠. 어근 접사 파생어가 되는 거고, 접사 어근 파생어가 되는 거고, 뒤에 붙었기 때문에 접미사라고 해요. 꼬리 밑자를 써서. 앞에 붙었기 때문에 접두사라고 합니다. 머리 두자죠. 어근은 규칙 어근과 불규칙 어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다. 반면에 불규칙 어근은 품사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말과의 결합에도 제약이 따르는 어근으로 아름답다의 아름이나 깨끗하다의 깨끗 등이 해당한다. 자, 아름과 깨끗은 뭐란 얘기입니까? 불규칙 어근이란 얘기죠. 접사는 어근에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어근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풋사가의 풋은 접두사, 덮개의 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며 문법적 기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접두사는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할 뿐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허시 명사, 고생, 수고에부터 파생된 단어는 모두 명사며 동사, 살다, 보다에부터 파생된 단어는 모두 동사다. 접미사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파생되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가 동사, 먹다, 벌다에부터 만들어진 단어는 모두 명사이다. 그러니까 먹다, 먹이, 벌다, 벌이 명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파생의 조건은 뭐냐면 뜻 첨가 또는 품사 변환입니다. 그러면 접두사하고 접미사를 봤을 때 접두사는 뜻만 첨가하죠. 왜? 단어의 머리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접미사는 뒷부분에 붙어요. 어근 뒤에 붙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1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타와 사이다의 어근은 동일하다. 그렇죠? 자, 사타, 삿 이게 어근이 되는 거고, 사이다 역시 마찬가지 삿 이게 어근이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어근하고 어간을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어간은 이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뜻 부분이에요, 뜻 부분. 어간은 뭡니까? 어간. 어간은 활용할 때, 단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게 어간이죠. 그래서 먹다,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이렇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먹이다 한번 볼까요? 먹이다. 먹이다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 먹여서 등등 되겠죠. 즉, 먹이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고 뒷부분이 어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먹이다에서 뜻은 어디에 있어요? 먹에 있죠. 먹. 이게 어근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근, 어간, 어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군살은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되어 틀렸죠. 군은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그래서 좀 살이 좀 더 붙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헛발질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있다. 네, 발이라는 어근에 헛발 그리고 질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어 있어요. 접두사와 접미사. 맨손의 어근은 다른 말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죠. 맨손, 뭐 빈손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 그쵸? 예, 손발 됩니다. 따뜻하다의 어근은 품사가 불분명한 불규칙 어근이다. 자,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분을 하면 따뜻하다가 되는 거죠. 하다가 접미사예요. 그러면 따뜻입니다. 그럼 얘가 품사가 뭔지, 그쵸? 이게 의미가 불분명해지죠. 뭐랑 똑같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아까 깨끗하다가 있었는데 어디 있지? 예, 깨끗하다의 깨끗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깨끗도 마찬가지 하다 때문에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아닌 거는 2번. 그래서 2번은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 형태입니다. 자, 1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에 A와 B에 들어갈 자료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학습활동. 아래 그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해보자.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그럼 여기는 합성어죠. 아니요. 접사와 어근이 앞에 붙은,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는가? 예, 그럼 얘는 접두파생어. 자, 그러면 A 부분 쭉 한번 훑어볼까요? 그냥 쭉 훑어보겠습니다. 눈높이 안 되죠. 왜냐면 눈이 파생어가 접두사가 아니에요. 뿅, 뿅. 좁히다, 좁다, 좁다. 이거 어근이죠. 어근, 그죠? 좁다, 어근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네. 치솟다, 푸사랑, 치솟다, 푸사랑 얘는 되겠네. 그 다음에 다시 지문. 접사가 어근에 붙는가? 예, 접두파생어를 찾아라. 아니요.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가? 예, 돼 있고 아니요. 자, B. 그럼 형용사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형용사가 아닌 거. B 부분에서 찾으면 되겠다. 좁히다, 슬기롭다. 자, 좁히다는 얘는 무엇을 좁히다. 사동입니다. 사동사. 그러니까 얘는 동사예요. 동사. 얘는 동사가 되는 거고 슬기롭다. 슬기라는 명사에 롭다가 붙어서 얘는 형용사가 됐어요. 그렇죠? 자, 지금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가? 아니요 했는데 슬기롭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4번도 아니죠. 그럼 답은 5번이고 없이 자, 기본 형태가 없다고 여기에 2가 왔어요. 없이 하면은 얘는 부사. 좁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동사가 된다고. 자,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아래 단어들을 음운 변동 양상에 따라 두 분류로 분류해 볼까요? 맏형 축약, 짭다, 탈락, 자음군 단수나 불나방 이거 뭐가 있죠? 예. 붙이다, 교체, 구개음화, 색연필. 자,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색연필 되죠? 첨가, 그 다음에 교체, 비음화 이렇게 되겠죠. 아, 불나방 빼먹었네. 불나방, 라방이 되는 라방, 교체, 유음화 이렇게 되겠네. 네,
뭐뭐뭐에 따라 맏형, 짧다, 색연필과 불나방, 붙이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다 나와 있었네요. 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얘는 축약이었고 얘는 탈락의 자음군 단순화였죠. 그 다음에 얘는 첨가와 교체 비음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축약, 탈락, 첨가입니다. 음운 변동에 음운 개수의 변동이 있네. 축약은 빠졌고 탈락도 빠졌고 첨가는 하나가 늘었습니다. 불나방, 교체 유음화, 붙이다, 교체 구개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나방과 붙이다는 음운 개수 변동이 없어요. 그냥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그럼 음운 변동이 두 번 일어났는가 아니고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는가 아니고 모음의 영향을 받은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 얘는 구개음화만 해당이 됩니다. 구개음화.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 개수가 달라졌는가? 네.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인접한 두 음운이 완전히 같아지 않는가? 이건 동화를 의미하죠. 자, 따라서 아닌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앞에 있는 부분 맏형과 짧다, 색연필 요 애들은 음운 개수가 달라졌고 불나방, 붙이다는 음운 개수가 안 달라졌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어는 서술어, 관용어, 다른 부사어 등을 수식한다. 또한 절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부사어는 부사 단독으로 쓰이거나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형태, 용언의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그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자, 처음과는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그렇죠? 처음과 관용어를 수식한다. 처음과 같다. 처음과 같은 마음. 관용어. 같은은 좀 관용어죠. 왜냐면 뒤에 마음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개념과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본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품사에 대한 것. 우리 품사가 9개가 있죠. 뭐 대명사, 그러니까 순서대로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언. 그다음에 뭐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언. 그리고 관형사, 부사, 묶어서 수식원. 그다음에 조사가 있고 감탄사가 있습니다. 조사는 관계원이고 감탄사는 독립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 전제를.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알아야 되겠죠. 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얘네 주성분이에요. 동사,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고 마찬가지로 주성분이에요. 관형사, 부사는 얘네는 부속성분입니다. 다른 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조사는 세 가지로 쓰이죠. 격조사, 보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그 다음에 감탄사는 독립성분이기 때문에 지 혼자 씁니다.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으로. 이게 깔려야 됩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먼저 봤었던 음운변동. 음운변동도 음운의 뜻과 변동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음운변동은 4개밖에 없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거밖에 없어요. 얘네가 기본이에요. 얘네가 문법에서 기본이고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법의 7, 80%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깔려있지 않으면 문법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문법 공부가 쉬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용어나 개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세봤어요. 몇 개가 나오는지. 한 50개가 조금 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중세국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말의 맞춤법 표현이라 해가지고 찌끄레기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들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개념 용어가 얘네들입니다. 이거 모르면 문법 공부 못합니다. 근데 정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한 2~3시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영어 문법처럼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단어 수고가 계속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 두면 아마 한 2, 3일이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기 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두면 문법이 너무 쉬워집니다. 그런데 14번 문제처럼 내가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럼 당연히 접근하기 힘들죠. 관용어가 뭔지, 부사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이 말 뜻을 모르면, 얘네가 무엇인지 모르면 당연히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는 가져가시라. 이게 공부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번을 보면 처음과는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맞고 관용어를 수식한다. 예, 처음과 같은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마음으로는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맞고 서술어를 수식한다. 마음으로 공부하다. 그렇죠? 마음으로 했다. 서술어 수식해주죠. 다음, 그래서는 부사 단독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 자, 이 그래서 같은 말은요, 접속부사라고 그래요. 접속부사. 접속어가 부사예요.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아주는 부사 단독으로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아주 쉽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쉽게 합격하다. 쉽게가 부사어입니다. 서술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근데 아주가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는 품사가 부사예요. 쉽게는 품사는 형용사지만 여기서 문장 성분은 부사어로 쓰이고 있어요. 선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는 부사 단독으로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자, 문장 성분을 꾸며준다고 되어 있죠? 맞는 설명이죠. 자, 5번 쉽게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관용어로 수식한다. 관용어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쉽게 합격하다, 합격하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 전제, 품사와 문장 성분, 의문 변동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학년이면 이게 지금 14번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야 돼요. 만약에 14번 문제가 어렵다,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친구는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는 친구니까 반드시 전제를, 용어와 기본 용어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 중세국어 문법이 나왔고, 중세국어 문법은 풀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거 보고 푸는 게 아니고 현대어 풀이를 보고 푸는 거예요.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이렇게 매칭시키면 돼요. 그때 세존이, 그게 세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애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매칭이에요, 매칭. 그리고 선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선지가 맞게 분석되어 있는지 판단만 해주면 돼요. 자, 기억을 보니 어두자음근이 사용되었으면 알 수 있건, 그렇죠? 여기 어두자음근이 있잖아. 어두자음근이 뭡니까? 어두, 말의 대가리, 즉 초성자리를 어두라고 그러죠. 초성자리의 자음군, 자음의 군, 무리군자. 예, 비읍, 시옷, 기역 썼습니다. 맞는 거죠. 이렇게 매칭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존의 실력으로, 자, 어디 보자. 화이는 세존의 실력으로, 신력으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얘가 뿅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시옷은 뭐란 얘기야? 관형격 조사 의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2번 니은을 보니 시옷이 관형격 조사 사용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하샨 사람이라, 하신 사람이다. 여기죠. 사람이라, 사람이다. 디귿을 보니 이어적기가 사용됐으면 알 수 있고, 이어적기가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자, 현대 국어는 분철, 끊어적기예요. 그 사람이다 했는데 여기는 사람이라, 예, 이어적기 했죠. 그 다음에 니라자대, 야수께 니라자대, 요 부분이네. 니라자대, 이르시대, 요 부분이죠. 리을을 보니 객체 높임 선화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자, 객체 높임 선화말 어미, 객체 높임 누구 높이는 겁니까? 목적어랑 부사어 높이는 게 객체 높임 선화말, 객체 높임이에요. 이게
목적어나 부사 높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께 드리다. 이때는 부사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어를 보는 거예요. 현대어를. 현대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공에서 야수께 이르시되, 야수께 이르시되, 예, 야수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객체 높인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습니까? 현대어를 보면은 허공에서 야수께 이르시되, 예, 이르시되, 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따라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아닙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4번 틀렸죠. 5번도 확인해 볼까요? 모르난다, 모르느냐, 모르난다. 미음을 보니 니은다가 의문형 어미로 사용되었다. 현대국어가 의문형 어미잖아요. 그러면 중세국어도 의문형 어미란 얘기예요. 이 니은다가.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이래서 중세국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매칭이에요. 현대어와 중세국어로 표현된 것을 매칭시켜서 그 설명이 선지에서 맞게 되어 있는지만 따져주면 되겠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기본 용어와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법이 쉬워져요. 문법도 독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고2 국어 모의고사 문법 영역 설명을 마칩니다.